HD 현대그룹주도 지금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조선주, 방산주 지금까지 강했어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도 강할 거냐라고 질문을 바꾼다면 자, 근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어쨌든 단기간에 지금 보시면 4월부터 사실 뭐 지금 7월 말까지 뭐 한 3, 4개월 만에 거의 한 900포인트 정도 급등했는데 개인 투자자 수익률은 이 지수보다 밑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세장 속에서 개인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랑 혹시 그 이유가 한국 증시 구조적 문제인 건지 아니면 개인의 투자 방식 문제인가요? 구조적 문제 또는 뭐 네. 투자 방식의 문제보단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약간 오류는 있을 겁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 이건 평균값이거든요. 지수의 그렇죠. 평균값.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수의 평균값으로 2200에서 한 900포인트가 올랐으면 한 40% 오른 거거든요. 지수가 40% 올랐다면 평균값으로 우리 투자자들, 우리나라의 모든 투자자들이 평균값은 40%가 오른 거예요. 그렇죠. 올랐는데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100%가 오른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 계좌는 안 오르는데. 왜냐면 40에서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40 중에 극단적으로 절반은 80%가 올랐을 수 있고 절반은 하나도 안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말한 뭐 구조적 문제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누구는 그러면 80%가 오르고 누구는 안 올랐어. 네. 이거는 명확히 답은 하나밖에 없죠. 종목들의 주가 차별화가 심했다. 그럼 개인의 투자 방식이 문제인 거네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해라고요. 네. 모든 개인은 정확히 평균값으로는 40% 무조건 벌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그 이상을 벌었고요. 네. 절반은 그 이상을 못 벌었고. 그래서 이건 개인 투자자가 다 못 벌었다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지수가 40% 오를 동안 외국인과 기관까지 같이 놓고 본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건 시장 참여자가 평균값으로 40%를 벌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60%를 벌었어. 기관도 60%를 벌었어. 그러면 개인은 20%밖에 못 벌었겠죠. 그랬을 때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해서 저는 이 주가 차별화가 굉장히 응집력 있게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방원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처럼 조선주, 방산, 원자력 또는 뭐 전력기기 또는 지주회사, 금융주 갖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지수 상승보다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주 대표적으로 2차 전지나 자동차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익이 하나도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는 사실은 뭐 개인이냐 뭐 외국인이냐 보다는 분산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또는 어떤 업종을 탑픽 종목으로 내가 삼고 주식 투자를 했는지의 차이니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뭐 개인의 주식 실력이나 공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장에서 나는 수익이 안 났는 데는 큰 잘못을 했다기보다 방금 말했던 지주회사나 금융주, 조선주, 방산주, 원자력주가 내 포트에 없을 때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걔네들이 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근데 그건 이제 또 다 다르게 또 전략을 짜셔야겠죠. 그럼 또 최근 시장의 특징이 빠른 순환매 장세라고 하던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빠른 순환매 장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고 대응하기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빠른 순환매에 대응을 하는 투자자는 저는 주식 투자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 근데 아마도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빠른 순환매에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단기 매매라는 건 뭐 하루 이틀 스윙이나 뭐 2, 3일 갖고 들어가는 건데, 오늘부터 이 업종이 좋을 것 같아. 거기 들어가서 좀 수익 내다가 또 나오고, 수익이 안 나더라도 손절하고 나오고, 다른 업종에 들어가고, 그럼 빠르게 순환매에 적응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빠른 순환매에 적응할 필요는 없어요. 좀 큰 줄기. 무슨 뜻이냐면, 방산주는 지금 1년 이상 올랐어요. 거의 작년 연초부터 올랐거든요. 전력기기도 거의 작년 여름부터 올랐고요. 지주사 금융주도 거의 뭐 올해 새 정부 출범한 3, 4월 공약 시기부터 올랐어요. 대통령 선거 공약 시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순환매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 업종이라는 게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추세를 읽고 재료를 읽는다면 빠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거 얘는 몇 달짜리인데? 야, 방산이 1년은 가겠어. 전력기기 AI 시대니까 이거는 1년은 가겠는데? 좀 이렇게
굵직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투자자라면. 근데 이제 단기 매매자라면 매일매일 장을 보면서 야 오늘은 얘네가 올랐네, 오늘은 얘네가 올랐네. 예를 들어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빠른 순환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아침부터 움직이면서 사실 조선주가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볼까요? 조선주가 압도적으로 강한 날인지 어떻게 알아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쓰는 메뉴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날 저도 마감 방송도 하고 막 마감 분석을 장중 내내 하지만 장중 분석을 할 때 저는 일단 지수 차트를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업종 분석인데요. 업종 분석은 세 가지 메뉴만 보면 확실해요. 세 가지 메뉴가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요. 오늘 조선주가 강한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끝나버립니다. 보세요. 코스피 200이 이제 거래소에서 중요한 200 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200 종목을 상승률로 이렇게 정력을 하면 오늘 압도적으로 강한 업종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10% 올랐다면 더즌, 아니면 다날, 이런 애들이 이제 10% 이상 올랐을 거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실적하고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그 아래를 보면 HD 현대가 오늘 8% 올랐습니다. HD 현대는 시총이 11조짜리인데 11조짜리가 8% 올랐어요. 지주회사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 중에서도 HD 현대 그룹주잖아요. 네. 그 HD 현대 그룹주 아래 쪼르르 있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8조짜리인데 6%, HD 현대 중공업이 39조짜리인데 5% 상승, HD 한국조선해양이 25조짜리인데 4% 상승, HD 현대 미포가 8조짜리인데 3% 상승. 그럼 코스피 200의 상승률 한 탑10 중에 HD 현대그룹이 5개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이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나 상승 상위 종목 보면서 오늘은 조선주가 순환매네? 그럼 이게 왜 올랐지를 또 생각해야 돼. 그럼 오늘 오른 이유는 조선주들의 실적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보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협상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업종 중에 그나마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1순위가 조선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앞두고 조선업은 이번 협상에서 오히려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팽배해지는 거죠. 협상 타결하면 조선업은 올라가겠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큰 흐름에서의 추세들, 그 업종의 상승은 큰 재료로서 생각하는 거고 다른 순환매들은 그날 당일날 판단하면 돼요. 그날.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하루 이상 갈 거면은 오늘 참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 하루짜리네? 그러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산업테마로 방산 에너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하나도 여기 있는데, 연초이 하나그룹주의 상승세가 무서웠는데, 이러한 랠리는 실적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그룹, 하나 관련된 방산 에너지 관련된 지속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이 꽤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HD 현대그룹만큼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버프를 받은 수혜주가 있다면 완벽하게 하나그룹이죠. HD 현대그룹은 조선업에 플러스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냐면 HD 현대일렉이 있죠.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바로 AI 관련 전력기기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HD 현대가 조선업도 있고 전력기기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그룹주도 만만치 않게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서 이슈가 꽤 많이 됐었던 게 있어요. 8년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됐을 때도 우리나라 오너그룹 중에서 하나그룹이 초대됐다. 이런 거 아마 기사 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8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다. 이런 걸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료가치적으로는 하나그룹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이런 게 좀 언급이 많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업종인데요. 업종 지금 제가 아까 HD현대가 트럼프 행정부와 좋았던 게 조선업의 강조였잖아요. 우리 한국에 조선업이 필요한데 우리 해군을 증강시키기 위해선. 근데 하나그룹에서는 조선그룹이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오션이 있죠. 그럼 하나오션을 보시면 이게 하나오션 차트거든요. 그 하나오션 차트도 다른 조선주들처럼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았지만 오늘도 역시 올랐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조선업만 있냐? 아니죠.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죠.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로서 역시 조정을 받다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관세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조선업,
방산업 이런 애들은 관세의 불리함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그룹주들은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근데 이제 하나 추가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이제 HD 현대그룹 하나그룹주들이 지금까지는 엄청 오른 게 맞아요. 무슨 뜻이냐면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아까 큰 추세 얘기를 했는데, 뭐 한 몇 년 전으로 할까요? 그냥 뭐 2년 전으로 할까요? 2년 전? 그 2년 전은 2023년 초잖아요. 2023년 초에 뭐 한 대강 찍으면 7만원 써있잖아요. 그럼 7만원에서 90만원이면 일단 10배 이상이에요. 그럼 9만원이 언제였냐면, 9만원이 요때네요. 2023년 연초 지나고 한 3월부터가 9만원이거든요. 2년 3개월 남짓해서 10배가 오른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그룹주도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도 좋아요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HD 현대그룹주도 지금까지 굉장히 강했어요. 조선주, 방산주 지금까지 강했어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강할 거냐라고 질문을 바꾼다면 그거는 저는 손절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닥 대비 막 10배, 20배 오른 거는 강한 추세는 맞잖아요. 그렇죠. 현재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바닥에서는 아예 관심도 없다가 이렇게 강했어 이게? 야, 이거 심지어 조정받다 다시 가면 야 조정받다 또 가네? 뭐 이런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손절매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에 바닥대에 막 20배씩 올랐던 애들이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가다가 고점을 찍으면 하염없이 흘러내렸던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조선주와 방산주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세상에 예외 없는 법칙이 어딨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왜냐면 올라갔던 이유가 없어진다면. 방산은 사실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방에서 전쟁입니다. 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빅사이클 플러스 트럼프 행정부. 근데 그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조선주가 뭐 평생 앞으로 10년 동안 빅사이클이 있을 리가 없고 트럼프 행정부가 5년 10년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건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 이유가 없어지면은 얘네도 언젠가 고점을 찍을 텐데 라는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증권보험주에 대해서 많이 올랐죠.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이 줄줄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더라고요. 고평가 우려와 배당 매력 감소가 원인일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게 저PBR주는 사실 올라가면 고PBR주가 돼요. 그리고 고배당주도 주가가 올라가면 저배당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간략 재무제표를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연간 재무제표예요. 그러면 보시면 증권주의 PBR은 낮게 내려갔어도 한 0.5가 유지되고 있는 거가 확인이 되시죠? 네. 그리고 퍼는 낮게 내려갔을 때 한 5, 6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과연 미래에셋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 연말보다 지금 8,000원에서 20만 원까지 3배가 올랐어요. 2.5배 그냥 2배라고만 할게요. 2배. 2만 원까지 3배. 2배라고만 할게요. 2배.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아까 방금 기억하시죠? 퍼가 오고 PBR이 0.5인 거를 3년 동안 평균 PBR과 평균 퍼가 PBR이 0.5, 퍼가 5였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2배가 올랐잖아요. 그럼 PBR이 1이고 퍼가 10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PBR이 0.5가 저 PBR이었다면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저 PBR은 영역은 아니죠. 주가가 올라갈수록 저 퍼주 저 PBR이 적정 PBR, 적정 퍼로 가는 단계. 또 거기를 넘었으면 고 PBR, 고 퍼로 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금융주가 첫 번째로 올랐던 이유는 상법 개정안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법 개정안에서 수혜주들이 뭐 저퍼, 저 PBR 이런 저평가주들인데 주가가 2배 오르면 고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또는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왜냐면 이게 배당이 정액으로는 뭐 실적이 좋으면 많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실효배당을 봐야 돼요. 실효배당. 그러면 실제 배당률을 계산해 본다면 똑같아요. 주가가 10,000원일 때 500원을 배당 받으면 5% 배당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2만 원으로 올라가면 2.5%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오른다고 배당을 2배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배당주, 저PBR주, 저퍼주가 주가가 2배 올라가면 적정 PBR, 적정 퍼, 적정 배당주 또는 거기도 주가가 더 올라가면 고퍼, 고PBR, 고배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증권보험주들 올라갔던 이유가 상법 개정안 또는 거기서 하나 더 말한다면 5,000포인트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5,000포인트 시대면은 언제 5,000포인트 갈지도 모르고 또 3,000포인트 뚫을 때까지만 해도 야 진짜 주식시장 잘 간다. 야, 이 정도면 증권주들이 많이 수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진짜 5,000포인트 가나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꽤 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야, 뭐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단번에 주가에 반영돼서는 안 되잖아.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좀 팽배했다고 봅니다. 올라갈수록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좀 여력이 없어지는 거네요. 결국은 재무제표 대비 저평가라는 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평가가 아니고 적정평가를 받아버리니까 거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평가기 때문에 올라갔는데 적정평가 이상부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코스피 예를 들면 4천, 5천 가면 그만큼 주식 거래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미래에셋이 요 5월, 6월 구간에 굉장히 막 2배가 빨리 올랐던 이유가 지수가 빨리 올랐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지수에서 오르면 지수가 예를 들어서 신고가 시대가 와서 3,500, 4,000 가면 증권주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지수도 좀 약간 보합 상태고 하니까 증권주가 막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하지만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조선주처럼 성장주의 섹터처럼 쳐다보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방사능 시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보다 전쟁이 더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더 잘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선주 미국에서 우리 조선업이 왔다 우리 조선업이 최고래요, 최고. 최고라 그러면은 더 갈 수 있죠. 네. 결국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주도 실적에 만약에 3,500, 4,000, 5,000까지 그 이익들이 반영이 되면 또 주가 상승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상법 개정안에서의 뭐 저배당주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호재들 또는 뭐 자사주 소각의 호재들 또는 저 PBR, 저퍼의 호재들은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려요. 그 사업의 성장성과는 다른 재료의 문제다. 자,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하는 강세의 장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계좌가 얼마만큼 플러스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 엄청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일반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을 가지신 분들 큰 돈을 벌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포무 현상을 겪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섹터를 가지신 분들은 여전히 손실을 겪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식시장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죠, 세무사님. 네,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요. 네. 3,000포인트를 돌파한 시점에서는 정고점인 3,300이 너무나 가까워 보이고요. 뭐 네. 6, 7%만 오르면 되니까. 네. 또 3,300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뭐 언제까지 올라가 아니고 신고가의 시대야라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장, 한마디로 한국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8년 유튜브를 시작하고 재테크 콘텐츠를 올린 게 2020년도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6년 동안 김작가TV를 운영하면서 사실 비슷한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제 강좌가 많이 오픈됐었는데 사실 김작가TV에서는 여전히 한 번도 오픈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분이 과연 있을까를 늘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강좌를 한 번도 오픈하지 못했는데 제가 6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결정한 함께할 전문가분이 바로 슈퍼개미 이종유 세무사님. 왜냐하면 제가 지난 6년 동안 뵈면서 이분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고 거의 매달 한 번에서 두 번씩은 정기 콘텐츠를 찍었었잖아요. 이 세무사님과 함께라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강좌를 들어도 계좌가 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 세무사님과 제가 함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 어떤 강좌인지 한번 가볍게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실전 투자라고 할 수 없는 영상들, 교육들이 꽤 있어요.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네. 금리가 어떻고는 실전 투자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는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떤 매매 타이밍으로 포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중에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분들은 있지만 네.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 또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들을 실전적으로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관 투자자 출신도 아니고 그냥 뭐 개인 투자자로서 30년 동안 성공한 투자자로서 종목 선정
또는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우리 김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정유 세무사님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수업 구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매일매일 공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원데이터의 중요성을 저는 많이 말해요. 그날 뭐 다트 사이트 전자공시 또는 그날 뭐 HTS의 메뉴들. 근데 초보자분들은 다트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는 HTS에 어떤 메뉴가 중요한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경제 뉴스 빠르게 정리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장전에 오늘 기사가 어떤 게 있는데 이 기사와 관련된 테마주 또는 테마 종목들,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장중에 오늘의 시장 흐름은 어떤지 또는 장마감하고 나서 상승률 30위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자료가 나온 테마, 종목, 업종들이 강했는지 이런 거를 데일리 리포트처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강세장에서는 신고가 종목의 매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 신고가 업종들을 분석하면서 지금의 주도 산업, 그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함께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 그게 우리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김작가 TV에서 2달에 한 번씩 꼭 나와 주시는데 유망 섹터 언급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채널 가셔도 유망 섹터는 언급해 주시는데 세무사님한테도 제가 정말 친한 사이지만 유망 종목은 여쭤봐도 답변을 해주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클래스에서는 유망 종목도 좀 언급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김 작가님이 운영하는 대형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업종까지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종목까지 깊게 들어가기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그렇죠. 보니까 수십만 명이 보니까. 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 10조 이상짜리는 제가 그래도 사례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조 미만의 뭐 1조, 뭐 5천억 뭐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클래스를 계기로 제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법 8가지 중에서 사례 종목 8개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산업이 중요한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지 8개의 성장 산업에서 8개에서 매달 16개의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네. 보다 중요한 건 8가지 기법, 8가지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16종목을 함께 제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특전이 주어진 클래스 도대체 얼마인 거죠? 한 달에 수십만 하실 것 같은데? 이 가격 책정 김 작가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루 1,000원, 하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고 한 달에는 이제 3만 원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네. 유료, 무료 여러 가지 강의 서비스를 하는데요. 저는 무료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갖고 온 거다. 돈은 안 냈지만 네. 100만 원의 기회비용 또는 저는 1,000만 원짜리 강의를 했다라고 자부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실전투자 마스터 클래스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자료,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교육,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공부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하루 1,000원, 3만 원이라고 하니까 네. 왜 이렇게 싸게 책정한 거야? 자, 지금 같은 이제 주식시장 강세장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희가 하루 단돈 1,000원으로 강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저희가 고정 댓글란에 이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상세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수업을 신청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매달 한 번씩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 수업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이정유 세무사님과 김 작가가 여러분의 플러스 계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